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나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큰 하락이 있었고요. 이 내용을 좀 보자면 페드 관계자들이 오는 25일에서 26일 진행될 FOMC 회의를 앞두고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지만 조기 긴축 우려는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3회에서 7회로 늘었으며 3월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이 나설 가능성이나 아니면 3월에 한꺼번에 50bp를 인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최소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예 이제는 100%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국제금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고 기술주는 여기서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금융주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부분에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주 쪽은 집중해서 보면 좋겠고요. 이 성장주 중에서는 매출이 지금 당장 잡히지는 않고 한 2년, 3년 뒤에 매출을 끌어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확정이 아니라면 좀 조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지표는 부진했고요. 거기서도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1월 뉴욕주 엠파이어트 스테이트 지수는 이 제조업 지수죠. 0. 마이너스 0.7을 기록했고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83 해서 이제 전월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택 역시도 조금 꺾이는 모습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발표가 된 골드만삭스의 실적도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웰스파고 말고는 안 보여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IB 그러니까 투자 쪽보다는 소매 쪽이 조금 더 비중이 커가지고 이자 수익이 늘어나면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걸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예멘 반군이 아랍에미리티드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 시설을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동맹군은 예멘 수도를 공습했다라고 하고 이러한 이제 중동의 이 불안감이 고조되는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모습들 때문에 WTI는 85.43 1.92% 상승 마감했고요. 채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했고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이 금리 인상을 중요한 포인트로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액션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약세의 모습이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 미국이 아니다 보니까 따라가는 국가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출렁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부터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이걸 주의 깊게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될지 이걸 보시면서 매매 전략 짜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가구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화한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 뭐 원익 PN이나 이런 애들 한 번씩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정부가 OTT 지원금을 상향한다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렇다 보면은 콘텐츠 업계들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떨어지는 거 약간 지지를 해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설 지나면 한국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번에 그 4차 접종한다라고 해서 오미크론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아예 그냥 독감처럼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 지금 화이자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오미크론용 백신을 또 맞아야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냥 나가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조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플레를 덮친 유럽, 인플레가 덮친 유럽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가격 상한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국의 사교육이 막히자 이민 러시가 지금 뭐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쪽으로도 이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중국 관련 사업들 하는 회사들 일단 중국을 뭐 관광으로서 혹은 이민을 도와주는 컨설팅 뭐 그런 회사로서 뭐 관련이 뭐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국 쪽에서 수혜를 받는 회사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투자 같은 것도 진행하고 싶은데 인구 절벽 때문에 뭐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엔젤 사업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해서 엔젤 사업 관련주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이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가 나올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근데 많이 나오게 되면은 한국의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한 번씩 더 보면 좋겠고요. 내일 미국 이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주택이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이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그 숫자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알아둬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놓고 최선의 결과물로 연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이게 그동안 위쪽으로 수렴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게 아래쪽으로 발산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힘이 좀 세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뉴스, 수급, 차트 순으로 체크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사우디 아람코 두스로와 삽작회사를 설립 협약한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이제 시장 정리에서 이 사우디와 한국이 MOU를 체결하고 주조 단조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대략 한 1조 1000억 정도 규모라고 했죠. 그 주인공이 보니까 이 두산중공업이었네요.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와 그 이전에 이련이 많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연결고리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뭐 원전 파트너로서 사우디와 손을 잡는다라는 얘기를 이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하고 있어가지고 향후에 이 사우디 쪽의 원전 진출에 이 두산중공업이 큰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계속 두산중공업이랑 사우디랑 뭘 하고 있는데 이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 배제가 되겠습니까? 계속 같이 가겠지. 그리고 이쪽은 왕정 국가다 보니까 왕한테 한번 호감으로 딱 이렇게 그냥 계속 호감으로 가는 거예요. 두산중공업이 이 사우디 쪽에 지금 당장은 호감 약간 이런 형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석유로 돈을 벌고 있지만 뭐 재생에너지 이런 쪽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부분으로 차근차근 발전을 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도나 이런 부분에 두산중공업이 강점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연결을 해서 양국 간에 좀 이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 사우디 함은 이 두산중공업이 해수 담수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또 해양산업단지에 9억 4천만 달러의 합작법인을 한 사우디에서 설립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조선 분야 연계 진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해수 담수화 부분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진출해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상풍력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한국 기준으로 해상풍력 1등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야, 여기저기 이게 다 걸칠 수 있는 데들이 참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뉴스들은 상당히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수급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많이 팔았어요. 그죠?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좀 많이 팔았는데 일단 금융투자를 기준으로 조금 보자면 근데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냥 하루 산 거 하루 팔았다. 나머지 물량은 아직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팔긴 했어요. 이건 인정. 근데 오늘 반등하면서 이 외국인 예상치긴 하지만 이거 빨간불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뭐 그래 빨간불 계속 이어가 주면 반등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늘어져서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산 중공업 이전에 라인이 여기였다면 이번에는 다음 스텝 여기죠.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힘이 세 보이는 게 이전에도 뭐 약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 저가 부분에서 이렇게 딛고 아예 반등을 세게 두 번 했던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요 부근에서 이렇게 세게 올라가 주는 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아래로 떨어지면
반등했을 때 세게 올라가는 만큼 세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해줬던 그런 위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저는 지금 위치보다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냥 박스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냥 딱 하나예요. 이 안에서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 특히나 은봉 최근에 길게 빠져있는 요 자리 사이에서 그냥 움직여주면 그래, 그나마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아래로 빠진다라고 해서 지지라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움직이면 이거 딱 뚫고 올라갔을 때 더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볼린저 이게 딱 상단까지 가는 이 돌파했을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던 종목이라 비슷한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가장 베스트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 차선은 조금 아래까지 떨어졌다 반등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에는 비중 조절 생각을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21선을 만약에 뚫어주면은 볼린저 상단이고요. 만약에 못 뚫어주게 된다면 일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여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해서 지금 싹 그냥 간략하게 그냥 핵심만 딱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시장도 개판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안 들 수가 없을 텐데 그래도 안 좋은 시장이 있으면 좋은 시장이 옵니다. 회사의 실적만 좋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제자리를 찾거든요, 애들이. 우리 힘들게 버틴 만큼 좋은 결과물로 다들 다 같이 연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제 영상 도움 주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